우리의 뇌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뇌파가 인생을 바꾸는지, 또 어떻게 뇌파를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생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뇌파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특히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즉, 뇌파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요. 결국 나의 삶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뇌파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순서대로 델타파가 가장 느린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감마파가 가장 빠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집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베타파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잠시 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 알파파로 바뀌게 됩니다. 즉,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졸음이 오면서 비몽사몽 몽롱한 순간이 되면 뇌파는 더 낮아져서 세타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 델타파의 상태로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이때는 뇌의 활동이 가장 느린 상태가 되지만 오히려 기억력 강화, 면역력 강화 및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나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뇌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알파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세타파이죠. 그런데 베타파는 우리가 낮에 깨어있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물론 베타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타파의 파장이 높아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베타파의 파장이 13에서 30Hz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20Hz 이하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불안감이 생기면서 파장이 20Hz를 넘어가는 베타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가 쉽게 피로해지고요. 또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의지력의 저하와 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뇌파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파파입니다. 뇌파를 낮춰야 하는 것이죠. 알파파의 주파수는 8 내지 13Hz입니다. 알파파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뇌의 휴식에 아주 효과적인 주파수입니다. 그러면서 집중력,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뇌파가 바로 알파파입니다. 스스로 알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세타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타파는 알파파보다 더 느린 주파수를 가집니다. 4 내지 8Hz 주파수인데요. 졸음이 올 때 잠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있었죠.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알고 바꿀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방법도 제가 잘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세타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뇌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타파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나의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암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최면을 할 수 있는 뇌파인 것이죠. 잠재의식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파는 창의력과 직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자주 만나지 못하는 뇌파, 즉 알파파와 세타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뇌를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깊은 심호흡을 하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면서 명상을 할 수 있다면 뇌파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뇌파를 낮추는 활동을 연습을 통해서 즉시 해낼 수 있고요. 명상,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영상에서는 제가 메타인지 훈련법의 하나로 명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메타인지뿐 아니라 뇌파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성인 인구의 15%가 명상을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상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명상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마인드 케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평소에 우리의 뇌파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노력해서 뇌파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쉴 수 있는 시간만큼은 낮은 뇌파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 시간에 뇌파를 더 높이는 행동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하던가 자극적인 영상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꼭 뇌파를 낮추는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뇌파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파를 낮추는 노력은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의지력을 증가시키고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것입니다.